네, 사용수익 기부 자산이 있다 뭔지 좀 보시면 이제 법인이 있고 어떤 제3자가 있는데 이 제3자가 본인이 건물 같은 걸 짓고 싶은데 지을 능력이 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잘 짓는 법인한테 찾아가서 건물 좀 지어줘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건물을 지어진 후에 그 건물을 기부하고 대신에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이 건설 용역도 건물을 올리기까지 돈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잘 지어줘서 넘긴 다음에 몇 년간, 5년, 10년간 사용 수익권을 얻으면 이 건물을 지은 법인도 그 몇 년간 사용 수익을 통해서 얻은 이익으로 건설비를 다 충당하고 그보다 더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면 이러한 거래가 좀 성립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주인공은 법인이요. 이 법인이 건물 같은 걸 기부하고 몇 년간 받을 수 있는 사용 수익권, 이게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이라는 거예요. 사용수익 권리, 사용수익 권리. 그래서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근데 표현에는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치 약간 유형자산 느낌이 좀 나죠.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사용수익권. 근데 이제 중요한 대전제는 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발생하려면 이 제3자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단체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부금에서도 다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기부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이 거래가 상대방이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에 있을 때만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때 이제 한 가지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만약에 건물의 자산가액이 장부가액은 1,000원이었고 시가가 1,200원이었대요. 그래서 1,000원, 장부가액이 1,000원인 건물, 시가로 1,200원이 자산을 주고 사용수익권을 받았대요. 그럼 법인의 회계처리 한번 보시면 그냥 감가상각 누계 이런 거는 다 생략해서 그냥 자산으로 표현할게요. 자산이 빠져나가고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는 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넓은 거래로 봤을 때 내가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을 주면서 사용수익 권리라는 무형자산을 받았기 때문에 교환거래에 해당돼요. 넓게는. 그럼 교환거래일 때 취득가액은 시가예요. 취득한 자산의 시가. 근데 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 등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받는 건 좋은 목적으로 쓰이고 내가 준 장부가액이 그 사용수익 권리다 라고 보는 태도예요. 그래서 시가로 보면 절대 안 되고 장부가액 1,000원으로 가셔야 돼요. 1,000원짜리 자산이 나와서 1,000원짜리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생겼다. 시가로 보시면 큰일 난다.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가로 계산했다면 시가 1,200으로 회사가 계산했다면 200원의 자산을 감액하는 세무조에 등장할 거예요. 송금산입 200 마이너스 유보. 근데 이러한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산을 감액하면 이제 나중에 추후 배울 텐데 감가상각자산의 자산 감액이 줄어들면 감가상각도 다시 부인해야 돼요. 그런 직부인이라는 세무적 문제가 등장해요. 대충 느낌만 보여드리면 만약에 회사가 자산가액을 1,200원으로 적어서 그에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120 나왔대요. 근데 세법상으로 자산가액은 1,000원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계산대표님 100이 나야 돼요. 그럼 20이 더 많이 계산됐죠. 그 20만큼을 직접 부인하는 게 직부인이라는 세무적 할 거예요. 직부인. 이런 것들이 여러 전반적인 법인세에 걸쳐서 나올 거예요. 감가상각자산뿐만 아니라 접대비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아까 이런 연구비 개발비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연구비를 자산가상했다.
그럼 자산을 감액해준 세무조항 나와야 되면서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도 직접 취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만 좀 받으시고 지금은 포인트를 시가로 잡지 말고 장부가로 잡는다. 이 정도 일단 보시고 두 번째로는 저 사용 수익한 대상이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외라면 그때는 비지정기부로 해요. 비지정기부금. 그래서 내가 자산이 나가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 때문에 전액 송금 불살이 될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 주의하실 거, 이때는 1,000원이 부인돼요, 1,200원이 부인돼요. 1,000원이 부인된다, 1,200원이 부인된다. 1,000원일 것 같다, 1,200원일 것 같다. 1,200원이 부인돼요, 1,200원. 왜냐면 이게 기부금에서 현물기부금, 현물기부금. 현물기부금 평가는 기부금에서 어떡하죠? 법정이면 장부가액, 지정이면 다시 둘로 쪼개서 특수관계가 있다면 시가와 장부가의 큰가액, 특수관계 아니라면 장부가액, 비지정기부금은 시가 장부가의 큰가액. 그래서 비지정기부단체의 현물기부금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시가로 부인돼요. 대신에 이쪽에 처분이익이 생길 거예요. 200원. 따라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아요. 어차피 송금산이 200, 처분이 입금산 200, 손익거래에 미치는 영향 빵이어서 세무조정은 없지만,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 없지만 기부금 부인하실 땐 1200원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지정기부금은 무조건 기타 사유출. 송금 발생 1200, 기타 사유출. 요 세무조정 하시면 되고, 요 손익거래 이익에 해당되는 입금산이 200, 송금산 200은 어차피 퉁쳐져서 안 해도 된다. 요거 1000원으로 하시면 이것도 틀리고, 위에 거 사용수익 기부자산일 땐 장부가액. 그래서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